김성환의 시사야.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사임했습니다. 레바논에 이어 반정부 시위로 사임한 두 번째 지도자가 나타났는데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 정부가 다시 등장했고 칠레에서는 우파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또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 석방 문제를 두고 좌파 세력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모랄레스가 대통령 퇴진이 중남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랄레스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밀려서 결국은 멕시코로 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멕시코 정부에서는 그럼 와라. 네. 그리고 받아들여줬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게 또 이루어졌잖아요. 네.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갔어요. 그러니까 사임하고 난 다음에 뭐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자는 모습이 네네. 공개가 되기도 하고 네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살던 그 집들이 다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그 시위대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 못 가고 이렇게 노숙하는 모습을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대선 불복 시위가 3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일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볼리비아에서 첫 번째 원주민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지도자였습니다. 2006년 1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13년 10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은 다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규탄을 하고 있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정치적 불안이 만연한 중남미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남미 곳곳에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권이 이제 결국 시위대에 굴복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남미의 온건한 사회주의 물결을 의미하는 이른바 핑크타이드가 확산되면서 등장했던 상징적인 모랄레스의 퇴진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좌파의 강력한 아이콘 한 사람이 물러나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하게 됐습니다. 한때 뭐 빈곤율이 한 30% 중반 네네. 넘어가던 것이 빈곤율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좌파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면서 중남미 전체가 좌파 진영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많이 그 있었죠. 바람으로 당선된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반전이 일어난 네네. 셈이 된 거잖아요. 쫓겨나게 된 거죠 정말. 근데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랄레스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4선 연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40%를 득표해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앞선다고 발표를 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내가 승리했다. 이걸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3주 동안 시위가 아주 거세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된 건 투표 당일에 중간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는 1, 2위 간의 격차가 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이내였기 때문에 12월 달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선거관리 당국이 24시간 동안 갑자기 개표 결과를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집계가 된 게 발표가 됐는데 격차가 10%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가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이 이건 부정이 있었다라고 곧바로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거세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계속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런 거 없다. 선거 조작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네. 미주 기구가 감사 결과 선거 조작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칼리만 군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경찰 수장들도 퇴진 요구에 동참을 하면서 결국 여기에 못 이겨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를 했고요. 리네라 부통령 그리고 주요 강요들도 줄줄이 동반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개표 결과를 막 발표를 하다가 네네.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루 뒤에 개표 결과 발표했는데 네. 자 지난번에도 앞섰으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앞섰습니다. 네네. 이렇게 발표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참 이해가 잘 안 사실 되는데. 단임제였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그 모랄레스 대통령이 되면서 중임제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임까지 끝나야 되니까 3선 연임으로 개헌을 했습니다. 근데 3선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4선제가 되는데 4선 연임을 하겠다라고 헌법을 개헌하려고 했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자기가 무슨 그 명령을 수정해 가면서 이번에 사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사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장기 집권 야욕이 너무 거세다라는 비판이 안 그래도 셌는데 네. 지금 선거 개표 결과도 이렇게 부정 선거처럼 보여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배경이 또 있었군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장기 집권 욕심을 네. 노고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근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사실 남미는 그 피부 색깔에 따라서 아주 뚜렷하게 신분이 구분돼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급이 분류돼 있다고 해도 백인이 맨 꼭대기에 있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원주민 백인 혼혈 그리고 흑인 백인 혼혈 그리고 원주민.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그 원주민 내려가죠. 대통령이 원주민 출신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요. 지금 모랄레스가 아이마라족 원주민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고요. 목동 생활도 했었고 벽돌 공장 인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코카인 재배를 시작하면서 이 코카인 재배농 이익단체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97년부터 의회에 진출을 했고요. 2005년 12월 대선에서 53.7%를 얻으면서 첫 번째 원주민 첫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가 이러니 참 네. 답답한데 대통령을 재직하는 동안에 네. 그럴 때는 그렇게 평가가 아주 나쁘진 않았죠.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산업 국유화 등을 이끌면서 경제 성장도 상당히 이뤘고요. 문맹률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네. 이제 없어지면서 정치가 좀 안정화된 점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그걸 재분배해서 빈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는데 집권기 동안 평균 4% 정도의 성장률을 이뤘어요. 네. 그래서 뭐 경제 성적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남미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그 원자재 수출이 침체됐다는 점이잖아요. 볼리비아도 천연가스 수출을 많이 네. 하던 곳인데 이게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지금 국내 총 생산의 8%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경제 성장 성과를 이룬 건 분명한데 그것도 이제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면서 도시 쪽에 빈민이 좀 급증하게 됐습니다. 원주민들은 많이 도와줘서 원주민 네. 극빈층은 좀 줄었는데 이제 도시에 사는 빈민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1인당 GDP가 3,393달러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거의 속하는 최빈국에 국가예요.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사임하고 난 다음에 왜 하필 멕시코로 가겠다 그랬던 거예요? 멕시코가 좌파 대통령이 작년에 70 몇 년 만에 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파 쪽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좌파 국가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해요. 멕시코로 망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모랄레스가 이제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멕시코가 온다면 환영하겠다라는 뜻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모랄레스가 안심을 하고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게 중간 급유지로 페루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페루가 기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를 돌아서 멕시코에 갔습니다. 페루는 우파. 그렇습니다. 참 이게 좌우라는 게 뭔지. 네. 근데 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사임을 했으니까 그 네. 다음에 누군가는 또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차례대로 순서가 마련돼 있잖아요. 절차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볼리비아도 그렇습니다. 승계 1순위는 부통령이었어요. 다음 순위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또 주요 강요들이 줄줄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을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당 소속의 아네스 상원 부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을 자기가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차례가 간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당, 그러니까 볼리비아에서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속한 당이 사회주의 운동당인데 이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네스 상원 부의장은 야당이니까 그래서 지금 불출석을 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채워주질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회에서 권한 대행을 자처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당성 논란은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거라고 네. 지금 그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이 좌파 정부가 한번 잡았다가 그동안에 한 10여 년 네네. 동안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좌파 정부가 집권한 곳이 또 우파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우파 정부가 집권한 곳이 또 좌파로 바뀌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 반응도 각기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누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중남미 좌파 정부들은 모랄레스가 군부의 위협 때문에 하야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군부 총사령관이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국영 TV에서 권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협으로 보면 쿠데타다라는 게 이제 좌파 정부의 입장이고 단순 권고로 보면 쿠데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또 우파 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볼리비아는 민주화된 지 35년이나 지나서 과거의 방식처럼 정말 군이 확 쿠데타를 일으키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구두로 하야를 요구하는 방식은 뉴 스타일 쿠데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군부의 권고라는 게 일단 뭐 단순히 권고를 한다고 해도 쿠데타도 가능하다 이거를 좀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또 쿠데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뒤에 군대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네. 이제 물러나시오. 그게 네. 그냥 꼭 무력을 써야 뭐 압력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러날만 한이 물러나는 것이다. 네. 아니다. 물러나라고 한이 물러난 것이다. 위협을 받아서 물러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는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반발하는 네. 시위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그래도 그동안에 뭐 그 집권하는 사이에 그렇게 인심을 많이 잃은 건 아니라서 또 찬성하는 그 보호하려고 지지자들이 하는 많죠. 지지자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기 전까지는 반정부 시위대가 굉장히 거세게 시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퇴진하면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와서 거세게 또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원주민 농부들이 주축입니다. 이 시위대는요. 네. 볼리비아에서 원주민들이 인구의 6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촌 지역 빈민 대부분이 원주민이고 지금 사회 지도부에서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소외감, 박탈감을 많이 느껴왔는데 모랄레스가 2006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폭적으로 원주민들을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의석 할당제라는 것도 실시를 해서 상하원에서 원주민 비율이 30%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근데 모랄레스 대통령이 지금 축출이 되니까 원주민들은 이제 우리랑 거리가 먼 우파 인사들이 또 정부를 장악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이걸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시 내각이 발표가 됐는데 원주민 출신이 처음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크니까 새로운 임시장관을 추가 임명할 때 원주민 출신 여성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도 원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리비아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인종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동서간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동쪽에 몰려 있나? 네. 뭐 그렇게 그리고 낮은 쪽에 네. 저지대에 몰려 있어서 숨쉬기도 편한데 좀 잘 사는 사람이 살고 고지대로 올라가면 왜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로 얘기하면 뭐 판자촌 같은 그런 집들이 고지대에 다 몰려 있는데 여기 빈민층 그러니까 이게 지대로도 이게 부가 갈려진다. 이게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농지는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렇습니다. 농지가 집중돼 있고 네. 천연가스도 백인들 사는데 집중돼 있고.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자치권을 요구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류층 원주민 농민들은 백인 계열의 도시 중산층이 모랄레스를 쫓아낸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후유증이 계속 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공백 상태, 대통령 없는 네. 상태를 계속 둘 수는 없을 거고. 없습니다. 대선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헌법에 따르면 임시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 근데 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장악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소속당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네스 임시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대선을 치르겠다라고는 했지만 날짜는 아직 잡지 못한 상태고요. 이 아네스 임시 대통령 측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끌던 구여당이 후보를 낼 수는 있지만 모랄레스 그리고 리네라 전 부통령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긴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모랄레스 대통령은 멕시코로 망명하고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귀국할 것이다.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볼리비아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거기 가서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퇴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당이 보이콧을 하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허가가 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도장이 찍힌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볼리비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한 정치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언제든 복귀를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쿠데타로 축출됐다면서 계속 본국에 있는 지지 세력의 시위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야를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망명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임시 대통령은 돌아올 자유는 있다. 근데 돌아온다면 많은 부패 의혹에 답해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 볼리비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남미 전체가 뭐 30여 개 국가 정도 되는데 상당수 국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막 그러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위가 각 나라별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공통 분모는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정도 혼란하고 경제난 속에 지금 많은 중남미 정권들을 향한 반정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볼리비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네. 지금 2017년의 경우 볼리비아인 중에 약 11.8%가 우리 돈으로 한 3,700원 이하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빈곤 비율이 뭐 38%에서 한 17% 정도로 줄기는 했는데 이게 워낙 지금 빈국이잖아요. 국민소득도 너무 낮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너무 심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수출도 침체되고 재정 적자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았고 칠레는 남미에서 부국 반열이라고 우리가 평가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극심했고요. 에콰도르도 유류 보조금 폐지 결정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베네수엘라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33개 중남미 국가가 있는데 최소 8개 주요 국가의 정국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진위 개수가 0.31인데 이 8개국 평균이 0.45래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은 지금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 이게 한쪽에서는 원자재를 팔아가지고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팔아서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빈민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많이 써왔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면서 사회 갈등이 막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도 막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가 작년에 89년 만에 좌파 대통령이 그래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4년 전 대선에서는 좌파에서 우파로 표가 갔었는데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이 지난달 대선에서 다시 좌파 대통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도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항상 주기가 있잖아요. 좌파가 했다가 거기에 실망하면 우파가 등장을 했다가 그럼 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좌파가 갔다가 이 사이클이 너무 반복이 자주 되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유권자들은 굉장히 지치고 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현상은 엇갈리긴 하는데요. 남미의 그 예전 핑크타이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바람에 다시 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서부터 한 15년 동안 중남미 12개 국가 중에 10개국이 좌파 정권이 되면서 이제 핑크타이드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핑크타이드가 한동안 이제 2015년 이후에 석유랑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세력을 잃으면서 우파 정권의 자리를 많이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다시 좌파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우파 정부가 있는 에콰도르, 칠레에서도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굉장한 상황입니다. 브라질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최근에 석방이 됐잖아요. 좌파의 아이콘이잖아요. 룰라 전 대통령은. 그래서 핑크타이드가 아예 사라졌다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말로는 지금 중남미는 우파 물결, 좌파 물결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재돼 있는데 경제는 안 좋으니까 누구든 다시 잃고 경제만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남미에서 걱정되는 게 과거에 군부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정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면 다시 군부가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 볼리비아도 사실 그 최고 군 통수권제 의견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군부가 개입할 여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민주주의 허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 수개월 동안 모습이 어땠냐면 페루, 에콰도르, 칠레 이렇게 국가들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군 장성에 둘러싸여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지역 언론들은 정치적 위기에 빠진 대통령들이 군을 수시로 불러내고 있다. 군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냉전 시대처럼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무튼 지도자들이 위기 때마다 군부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참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홍콩 문제도 그렇고. 네. 휴대전화 뒷자리 291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외신 뉴스를 봐도 미국이나 유럽 이야기만 달아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세계 이면에서는 중남미 소식까지 꼼꼼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네요. 전지현 캐스터님 늘 감사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네, 밤늦게까지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세계 이면 외신 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